귀향. 아, 제목부터 무섭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이하얀 씨의 선배 혜원 씨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싫어, 싫어. 2009년 가을 어느 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아이고.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들어선 순간 혜원아! 괜찮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그런 거야 뭐야?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들어가서 좀 쉴래? 이러다 너가 먼저 쓰러지겠어. 언니, 나 저 사람 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은 거라고! 뭐야?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슬픔보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탕 와닿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 저 사람 알아.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봤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더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험이다, 인턴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못 뵌 게 어느덧 반년째였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죠. 서울에서 3시간. 버스에 내리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시장 거리를 가로지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요. 불 켜진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분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이 모두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옷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쑥, 파리가 잔뜩 들러붙어 있는 생선, 썩어 문드러진 사과까지 멀쩡한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불쑥 제 앞에 웬 나무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나무 그릇, 목기. 뭐야 메시지가 있네. 제사상에 쓰는 그릇, 제기였어요. 저보고 사라고요? 아, 저 제기 필요 없어요. 낯선 사람이 하필이면 또 제기를 사라니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모른 척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온몸이 휘청 누가 민 것처럼 앞으로 쏠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더라고요. 할머니 집 가는 버스에서 꾼 꿈이었습니다. 좀 찝찝하네. 30분쯤 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죠. 혜원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오늘하고 힘들었지? 배 많이 고프지? 할미가 얼른 가서 밥 차려줄게. 아, 할머니는 왜 내 밥 걱정만 해? 우리 할머니가 잘 챙겨 먹어야지. 할머니는 인사부터 제 밥 걱정이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할머니를 따라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나 할머니 주려고 뭐 많이 챙겨왔지. 아이고 밥부터 먹고. 그런데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낯이 익은 게 가만 보니 아까 꿈에 나온 제기 파는 여자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이 여자? 뭐야? 아가씨 누구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어? 어느 동네 살아?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아이고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밥은 먹었어? 할머니. 밥은 먹고 다녀야지. 우리 집에서 한 끼 먹고 가. 들어와. 불길해. 꿈에 나온 여자, 그것도 하필 제기를 팔던 여자잖아요. 너무 깨름직하고 불길했죠. 자세히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한 30쯤, 헬쓱한 얼굴에 괭한 눈. 옷은 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들이냐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정이 있으시네. 밥상은 10명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푸짐했어요. 잡채, 전, 생선, 불고기 등등. 정말 여느 잔치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인 저 여자와 함께 있잖아요.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아가씨 마음에는 들라나 모르겠네.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아, 할머니도 진짜. 여자는 눈치라고는 하나도 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10일 정도는 굶은 사람처럼 개글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많이 고팠나 보네. 걸신이 들린 다음에 딱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더군요. 정말 같이 밥 한 수도 뜨기 싫더라고요. 잘 먹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다 부르네.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반찬 좀 더 가져올 테니까. 같이 가. 참다 못해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아, 할머니. 아,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불편해. 당장 내보내자, 응? 아이고 사람 밥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내보내? 아, 그래도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싫단 말이야. 사람 밥 먹다가 내쫓기는 게 제일 서글퍼. 그럼 딱 한 공기만 먹이고 보낼게. 저는 여자를 내쫓자고 졸랐고 마지막으로 딱 한 그릇만 더 먹이고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할머니와 얘기하던 그 잠깐 사이 여자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 채 사라졌더라고요. 비면 오네. 나갔어? 사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가다니요. 염치 없는 여자가 좀 괘씸했지만 드디어 저도 마음 편하게 할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딸그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방이다.
아까 그 여자가 이제 남의 집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한 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그 그릇을 보니까 여자가 음식을 담아둔 그릇이 몽땅 제사에 쓰는 제기였습니다. 지금 여자는 남의 집 한가운데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아가씨, 제기는 어떻게 찾았대? 산 사람은 거기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금방 다시 차려줄게. 할머니. 할머니, 저 여자 이상하잖아.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박하냐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휴. 결국 제가 내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기요, 나가요. 당장! 여자를 내쫓으러 거실로 나왔는데 어라? 어느새 여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네. 할머니, 내일 저 여자 또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남의 집에서 제사상 차리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알겠지?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바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곱게 곱게 접혀있는 원피스 한 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피스는 못 입을 거야. 평생을 빠듯하게 살다가 네 엄마가 처음으로 내게 선물해 준 게 이 원피스야. 저희 엄마가 3살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자식 넷을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 할머니는 한 끼도 편히 배불리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 아가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할머니도 그 나이 때 배고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든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 할머니. 여자를 보며 그 시절 도움 청할 곳 없이 힘들었던 자신이 떠올랐던 거죠. 앞으로 많이 효도해야지 다짐하며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고, 공교롭겠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감히 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저기 저 여자가 왜 있는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할머니잖아. 제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뭐 지병도 없으셨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큰이모께서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은 아, 너무 젊은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이제 할머니 빈소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만 이제 내가 봤던 사람이 할머니 영정 사진으로 있으니까.
더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지난밤 할머니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30 무렵의 할머니가 70의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제 말을 들은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빈소에 함께 계시던 스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간혹 저승사자가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머. 제가 느끼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입이 이렇게 커서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좀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곧 떠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밤에 한 일은 40여 년 전 자신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던 거죠. 고된 나날을 보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이셨던 거예요. 이제는 고운 원피스도 마음껏 입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하, 야, 나름대로 반전이 있는. 네. 그러네. 할머니가 근데 왜 자기의 젊었을 때 모습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저도 왜 못 알아봤지 했는데 사실 그 40년 전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애들 먹여 살리려고 막 힘들게 살 때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긴 뭐 그때 뭐 거울을 자주 밖에서 뭘 하겠어. 그때 내 모습을 나만 모르는 거네. 네. 근데 40년 전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면 알아보시겠어요? 그때도 저는 이게 턱이 좀 나와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했었어. 이 이야기에 이제 약간 그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옛날에 저 20대 때 그때는 이제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거지같이 얻어먹고 이랬는데 네. 그때 나로 간다면 내가 나한테 네. 비싼 뭐 안주나 좋은 술 사주면서 그래 고생이 많지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끔 하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또 이 저승사자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홀려서 가버리겠다. 그래서 좋아서 따라가면은 이제 가는 거네. 저승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도 했어요. 할머니가 사실은 알았던 거야. 그죠? 어른이가 난 걸 알고 저승사자인 거 다 알아. 해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그래 이제 가자. 그래. 이 정도면 갈 됐다. 때가 됐구나. 가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헐 슬프다. 영화 같아요. 자, 그럼 말이죠 오독신이 분들 과연 몇 개의 촛불을 켜질지 궁금합니다. 자, 촛불 켜주세요. 다 켜질 것 같은데. 자, 할머니가 있다면 누르시겠죠. 예, 오독신이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왜 유독 속도가 느리죠? 지금 불이 켜져 있죠? 예. 이거 봐요. 또 뒷심이 있습니다. 오, 빨랐어. 좀 올라가요. 역시 예. 그랜마. 오, 자, 2층 가나요? 2층. 그랜마 업스테이어. 와 그랜마. 와 키코이. 3, 그랜마. 2, 한번 더. 1, 여기까지. 김숙 씨의 귀야. 야. 38개의 촛불이 켜졌네요.